예, 여기 제목 그대로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찬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걸 하기 전에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항상 이제 온라인으로 받을 때에는 그 아래쪽에 혹시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질문을 좀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설명회에 좀 반영을 하려고 그 내용에 녹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마지막이나 중간에 Q&A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통상 설명회는 총 3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보통 초반에는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 물론 그 앞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분석 전략이라 해서 어느 고등학교는 어떻고 고등학교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 그리고 봄에 요 진로와 선택 과목을 그 담당 선생님이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승필 쌤이 진행을 하셨고 아마 그리고 2월, 3월 달쯤 해가지고 아마 소모임으로 해가지고 학교별로도 아마 과목 선택을 아마 쭉 다 했습니다. 진행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 진행하는 내용이 이제 학습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과목에 대해서 선택이 어느 정도 끝이 났으면 그러면 이제 그 성적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을 만들어낼 때 내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뭐 가장 쉽게는 뭐 봄에는 어느 학원 보내고 그리고 여름 지나서 2학기 때는 무슨 과목 어느 학원 보내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게 되면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수시 준비라든지 입시 컨설팅 쪽 요거는 저희 임석균 수장님이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쪽 파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홍보도 공지도 그렇게 다 나갔었고요. 그런데 이제 Q&A를 쭉 다 보면 거의 대부분 어머님들이 질문들이 요 내용과는 조금 사뭇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질문을 하시냐 하면 무슨 과목을 선택하면 좋으냐.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그냥 뭉개고 가긴 좀 애매해서 대충 어머님들 그 쭉 해서 정보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짧게만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앞쪽에 했던 걸 짧게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 길게 안 하려고요. 물화생지 일반 과목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물투가 2개로 나뉘어서 이렇게 그리고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아이는 의대를 진학을 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화학 쪽하고 뭐 생명 쪽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를 선택한다기보다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2개만 선택할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오히려 선택하지 않은 것이 훨씬 적어요. 따라서 어떤 과목을 빼도 되느냐가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뺄 때는 뭐 지구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그러면 또 하나에서 만약에 나는 화학이나 생명과학 계열로 내가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럼 뭘 빼야 되는지가 대충 또 보이잖아요. 물리하고 지구과학 쪽이겠죠, 어머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화학과를 나왔습니다. 저 화학과 나왔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저 화학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40%가 물리입니다. 100% 수학, 40% 물리, 그리고 60% 화학. 그렇게 해서 200%가 구성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화공이나 고분자나 에너지, 전기, 전자 이쪽 가게 되면 빼도 되는 것들이 또 보이시죠? 그럼요. 어머님들 다 알고 계세요.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만약에 자율전공 쪽을 하겠다. 요즘에 이제 이게 추세이긴 하니까. 자율전공 쪽은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어머니. 그럼 여기서 권고 과목이 있다면 하나 정도 뭐가 되겠습니까? 예, 물리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가서 해라. 가서 힘들겠지만. 근데 물리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대학은 뭐 가서 그 다음 보면 되겠지만 대학 가서 적응을 하냐 못하냐 해서 공대 쪽 같은 경우가 물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리적 사고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화공했고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을 했었는데 대학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제가 왜 그걸 선택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생물학을 내가 선택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D를 맞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자존심이 긁혀가지고 한 번 더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F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기는 합니다. 성향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공대 쪽은 전부 다 물리가 기본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질문을 조금 더 솔직하게 해보자고요. 무슨 과목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질문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뭐 대충 아이들 선택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화생. 그리고 3학년 때 가서 투 과목 뭘 할 거냐. 근데 이 질문이 올해, 그리고 요 밑에 학년들, 중3들, 특히나 질문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래서 보통들 이야기하는 것이 과목 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앞에서 말 때 매우 심플하잖아요. 물화생지, 그리고 물투와투, 생투, 지투. 그런데 그 물투와투, 생투, 지투가 각각 2개씩 쪼개지면서 8개가 돼버렸잖아요. 이름도 이상하게 뭐 전자기와 양자라든지 역학과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과목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선택과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것 중 하나가 예전에도 물투와투 했거든요. 또는 화투생투 2과목 선택하는 아이들. 그러면 그걸 그대로 2개로 쪼갠 거기 때문에 4개 선택입니다. 어떤 학교는 물투와투 생투 3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4개를 다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결국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변하지는 않아요. 지금이라고 개수가 더 많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졌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결론은 딱 한 개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투와투, 생투, 지투 고3 때 배우던 것들이 그 성취도 평가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쉬웠냐 하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수능에서 화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등등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서 4등급, 5등급이 나와요. 좀 받아치면 4등급. 점수로 따지면 50점 만점에 30 초반인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화투에서는 A가 나옵니다. 그게 기존의 물투와투, 생투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진로 선택 과목 자체를 전부 다 상대평가를 갑자기 또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등급을 좀 더 받기 쉬운 또는 받기 어려운 그런 과목이 존재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이 질문들을 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몇몇 학생들은 진로가 선택 안 된 학생들이 더 많기는 하죠. 그래서 그걸로 또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좀 더 솔직한 질문은 이거 아니겠어요? 어떤 과목 선택이 좀 더 유리합니까? 이 질문들도 솔찬히 나옵니다. Q&A로 많이 나와요. 요거를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내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느냐.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질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상 이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이 누구냐? 어느 모집단에서 내가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내 아이는 공부를 얼마만큼 할 거냐? 어느 깊이까지 할 거냐? 그리고 과연 이 과목이 내 아이의 성향에 맞느냐? 그건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질문을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 선택 과목에서 내 아이의 성적이 잘 나올 것이냐? 그게 오늘 진행하는 간담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메인은 요걸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메인은 미리부터 준비를 많이 해오고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온 애들은 이런 걱정이 많지 않아요. 나중 가서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죠.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그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 늦게 내가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그 간극을 내가 어떻게 좁힐 것이냐.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학습 효율과 그리고 또 하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께서는 그 아이의 커리큘럼을 쭉 긴 로드맵을 한번 짜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요 설명회를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로드맵을 어머님들이 잘 짜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탄탄한 로드맵 내에서 내 아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흔드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고2, 고3 과학탐구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설명회를 시작을 할 땐 제일 첫 번째 고민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를 좀 가볍고 즐겁고 편안하게 설명회를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들어보셨죠? 뭐 공포 마케팅이다 뭐다 다 해서 이걸 좀 이렇게 공포스럽게 해서 한쪽으로 모을까. 그거에 따라서 이 내용이라든지 구성 그리고 이 톤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후자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설명회를 들으시면 뭐 좀 오버하네. 그 정도로 어머님들이 좀 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는 법을 제가 짧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목별로 쭉 나와 있는데 물리학에서 1단원만 제가 잘라낸 겁니다. 그래서 1단원, 대단원, 그리고 중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이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개념 학습량이라고 첫 번째가 있는데 요거는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냐 또는 자잘한 개념들이 개수가 많냐 그 양을 가지고 상중하로 써놓은 겁니다. 두 번째 개념 난도는 이 개념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쉽냐 또는 어렵냐. 예를 들어 가지고 개념의 양이 많은 게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통상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아닙니다. 양이 짧고 적은 게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만약에 이과를 나왔으면 물리나 이런 물화생지 한 번씩은 겪어는 봤잖아요. 저도 물리를 했지만 물리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도 아래치까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F는 MA. 근데 그 짧은 그 하나를 내가 보고 그걸 외우고 안다고 해서 물리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난도가 높으면 상, 그리고 중, 하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이거죠. 문제 난도. 그러니까 이 학교 내신에서 문제라는 건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하지만 문제를 제작을 해보면 힘이 많이 듭니다. 심플한 문제는 그만큼 애들이 쉽게 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업무가 많은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매번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출제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본 몇몇 분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문제풀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 문제풀은 수능, 그리고 평가원 등등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나온 EBS 수특, 그리고 그 외에 좀 쉬운 교과서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수능을 봤을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라는 건 줄을 세우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도 나와야 되고 적정 분포의 2, 3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2, 3등급을 나누기 위한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등급을 나누기 위한 문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등급을 나눠야 될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긴 시간 동안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유전, 그리고 물리는 역학, 그리고 화학은 양적 관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걸 베이스로 만든 수능 특강이나 이 문제도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전이 정말 쉬운 문제부터 여기까지 안녕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난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쉬운 파트도 있죠. 아주 쉬운 파트는 레벨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여기서 문제를 고르게 되면 난도가 낮은 거는 이 범위 내에서밖에 출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애들을 좀 틀리게 하고 싶다 하면 약간의 오개념이라든지 워딩에서 살짝 바꾼다든지 그런 수준이 있고 그런데 킬러 문항까지 나와서 이 정도 난도까지 있다고 치면 저는 문제 출제의 자유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상태를 봐서 이 급의 문제를 분량을 좀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범위의 시험을 봐도 학교마다 어떤 선생님이 또 출제했느냐에 따라서 난도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킬러라 써놓은 건 킬러만 낸다 그 뜻이 아니고 킬러급까지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상, 중, 하로에서 하라고 적힌 건 난도가 매우 낮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파트 1과 파트 2 두 개로 나뉘어서 가는데 파트 1은 일반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더 학습 측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편제부터 짧게만 한번 보고 갈 텐데, 요 편제는 저희가 3월 달에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그 사이에 좀 바뀐 학교가 있으면 약간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선택 물화생지는 대부분 학교가 2학년 1학기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걸쳐가지고 2과목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8개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 오늘 요 설명회를 할 때 사진 마음껏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포토타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일부 여기서 고급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신성고라든지 그리고 동상고 정도 해서 고급 과목이 오픈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폼인데, 이게 조금 바뀐 학교들이 좀 다르게 나타난 학교들이 몇 개가 있는 것이 2학년 2학기에도 일반 과목이 깔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학기에 한 방에 다 몰아넣는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쭉 걸쳐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걸쳐놓은 학교들의 상당수는 쭉 걸쳐놓고 동일하게 진로 선택도 이렇게 걸쳐놓기도 합니다. 아주 특이하게 진로 선택을 3학년으로 다 빼버리고 2학년에는 그냥 두 과목씩 걸쳐놓은 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간 학교가 올 3월에 조사했을 때에는 과천여고, 중앙고, 충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해가지고 고급 과목이 깔려 있는데 고급 과목 깔려 있는 학교가 동산, 신성, 안양여고, 그리고 과천 쪽에는 과천중앙고가 물화생지를 쭉 다 깔아놨어요. 이 고급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그 말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쌤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이제 약간 다르다고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온다면 그나마 하는 게 좀 좋다. 근데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급 과목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대충 과목은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이전 교육과정은 되게 편했어요. 긴 시간 동안 오면서 앞선 선배들이 어떻게 해오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입시가 그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는 이게 매우 크다라고 생각해요. 하나가 학기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학기제라는 것이 집중이수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1년 과정을 거쳐서 화학이 4개 단원되어 있는데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학기에 배우다 보니까 2개 합쳐서 1학기 중간, 다음에 2개 합쳐서 1학기 기말인 겁니다. 그 얘기는 시험 범위, 즉 학습 범위가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집중 이수를 안 하느냐? 지금도 저기 군포고하고 그리고 안양여고는 2년 차인 것 같은데 집중 이수를 합니다. 그리고 좀 몇 년 좀 됐지만 부흥고라든지 등등 몇 개 학교도 예전에 집중 이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집중 이수하고 요 학기제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면 두 번째가 선택 과목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집중 이수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1학기에 2과목, 그리고 2학기에 2과목이에요. 한 방에 3과목, 4과목을 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학습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기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1학기에 우리는 물화생지는 2학년 1학기에 4개 다 깔아놨어.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거 골라. 통상 3개 정도 고르죠. 그리고 과학 중점이면 4개를 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전에 집중 이수를 해도 1년 동안 해왔던 거를 한 학기에 전에 2과목 했던 게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 탐구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전부터 저희 쌤들끼리도 많이 걱정을 했던 건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희도 진짜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와, 이거 시험 문제 난이도도 지금과 같고
그 상태로 한 학기에 집중을 하면 저희가 주 1회에서 3시간 수업합니다. 3시간 수업으로 과연 가능할까? 수업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애들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 확인까지는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이거 시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지금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뒤 후반부 가서 좀 이따가 전체 과목을 한번 훑어보고 각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어려운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파트 2로 들어가서 일반 과목 선택 물화생지를 그럼 이제 난이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한 학기에 몰아서 한대 양이 많아졌대. 그러면 그 과목에서 물화생지에서 어느 파트가 어려운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좀 더 체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부터 들어가면은 개정 물리학은 천재 3개 단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 단원 중에서 저기 빨간색 친 데가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머니. 물리는 역학이에요. 무조건 역학입니다. 따라서 이게 양쪽으로는 1대 1대 1이라고 해도 학습 양으로 따지면 저 앞에 1단원이 60에서 70% 차지합니다, 어머니. 개념의 양은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쓰는 것 중 하나인데 제가 못하고 망치를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서 엄청 심플하지 않나요? 못 딱 대놓고 못 박는 걸 보여줘요. 봤지? 딱 10초면 애들이 못 박는 거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못 박아봐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잘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지 손을 때리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이들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역학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너무 심플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이 문제에 하나하나 적용을 해서 이 상황을, 현상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풀어내는 그 과정이 많이 어려운 거죠. 따라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리는 공대 가면 꼭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가서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그 물리적 사고를 내가 익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1단원이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킬러급까지 있습니다. 화학 들어가겠습니다. 화학은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학은 기존에는 1, 2, 3, 4에서 1단원이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4단원이 1단원만큼 또 어렵습니다. 수능에서 1등급 나누는 킬러 문항이 1단원과 4단원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2, 3단원은 쉽냐? 2, 3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에서 2학기 중간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부은고 2년 전에는 전교생에서 20몇 명이 100점, 양명고 작년에 30몇 명 100점, 재작년 동산고 46명이 10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원이 싹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화투에 있는 내용이 하나가 싹 내려왔어요. 딱 한 개 내려왔습니다. F는 MA와 같은 게 한 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기존의 수능 화투에서 1등급 킬러 내용입니다. 킬러 문항으로 많이 활용되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사실 줄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화학에서 2단원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기존의 4단원을 쪼개서 만든 게 3, 4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줄었죠. 근데 그거 하나가 쏙 들어오는 바람에 요 녀석의 학교 내신 출제 난도를 가늠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적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2 과목에서 난도가 킬러급까지 내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따라서 화학은 3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1, 4가 어렵다. 3은 모른답니다.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생명과학은 예전에 작년까지도 올해도 현재 고2도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는데 1학기에 물리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역학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부터 아이들이 물리를 이야 하고 역학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좀 할만해요. 물리는. 2학기는.
그런데 생명과학이 2학기 때 유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커리큘럼을 짤 때 나는 과학을 2개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럼 1년 화학을 딱 넣어놓고 1학기는 물리 앞으로 달리고 그리고 여름부터 과목을 물리에서 생명으로 바꿔서 유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시간표를 그렇게 짤 때. 그런데 생명과학은 그 사람의 유전이 쏙 빠졌습니다. 쏙 빠져서 아까 말씀드린 진로 과목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즉 기존의 킬러라 불리는 부분들이 싹 빠진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생명과학 쪽을 보시면 문항에서 킬러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생명과학은 할만하다. 할만하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킬러의 바로 아랫단계, 학생들 말로는 준킬러. 그냥 우리 여기에서는 상급이라 불리는 것이 여기 2, 3단은 이쪽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나는 화생을 할 거야. 화생지를 하든, 그래서 난 생명 쪽을 좀 잘 좀 받고 공부를 좀 할 거야. 그런 친구들은 여기 박스 친 걸 먼저 한 바퀴 돌리고, 또는 요거라도 한번 돌리고, 겨울에 요거 돌리고 앞으로 가는 게 좀 좋아요. 지구과학 가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지난주에도 이 내용 설명회를 했거든요, 어머니. 2번 나눠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지구과학을 선택하겠다는 어머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구과학은 선택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난 과학 중점이니까 4개 다 해야 돼. 여기도 있어요. 4개 다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지금 2학년들도. 있죠. 그런데 지구과학은 잘 안 합니다. 아이들 자체가. 왜냐하면, 나는 물리 역학이 너무 어려워. 물리 포기할래. 나는 생명 유전 포기할래. 화학만 계산난 못하겠어. 화학 너무 어려워. 포기할래. 근데 지학은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즉 물리나 화학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고 학교 평균이 올해 양명여고 20몇 점 나왔답니다. 화학이.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학은 그런 평균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즉 물화 또는 생처럼 아주 킬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상에서 내가 도저히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학습의 수월성이 있다는 거죠. 단 지학의 특징은 자료 해석 부분들이 다른 과목들은 딱 요게 킬러야 이게 어려워 지정되어 있으면 지학은 띄엄띄엄 합니다. 여러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완전히 이거는 그 급의 킬러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학은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단원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려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본 걸 가지고 일반 선택 과목 학습 난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과목별 학습 난도는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물리화학이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화학, 그 다음에 물생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좀 빠졌습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명 같은 경우가 사람의 유전 쪽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중3 때도 생명을 저희가 선행으로 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고2 올라갈 때 겨울에 유전을 먼저 돌리기도 하고 2학기 때 시험 보는 과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고2 겨울에 생명 유전을 돌려가지고 그 보는 아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버렸어요. 따라서 현재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1위는 그냥 화학하고 물리다. 화학하고 물리가 가장 어렵다 보시면 되고 물리는 양이 지금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2학년까지 지금 2학년까지 배우는 물리가 파라다이스였어요. 역대 물리 중에서 양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앞쪽 늘었는데 그 는 부분이 하필 또 역학이에요. 그래서 전전 교과서에서 킬러급으로 다루던 그 평형 쪽이 맨 앞에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럼 문제 난이도가 또 이만큼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대충 여기까지만 해도 물리를 내 아이를 물리시켜야겠다 치면 뭘 시켜야 되는지가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 이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과 기말 학습 난도가 중요한데 이 중간 기말 학습 난도는 되게 중요해요, 어머니.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2학년 1학기에 내가 이 과목을 배운다라고 치면 1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겨울방학이라는 대략 10주 정도 되는 버퍼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물리 같은 경우에도 물리를 처음 한 친구들도 1학기 중간고사는 역학만 보거든요. 따라서 뒤에 다 안 봅니다. 싹 버려버려요. 그래서 10주 동안 역학, 그리고 개학하고 나서 대략 7주 역학만 가는 거예요. 대략 16주에서 그 정도를 1학기 중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와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1단원 내용 정말 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겨울에도 1단원, 3월에도 1단원, 중간고사까지 대략 15, 6주를 1단원만 파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1학기 기말고사는, 근데 1학기 중간과 기말고사는 텀이 7주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학기 중간은 내용이 쉽답니다. 근데 1학기 기말은 너무 어렵답니다. 그러면 겨울에 어머님들 중간 준비시키겠어요? 기말 준비시키겠어요? 애매하죠. 그렇죠. 잠깐만, 겨울에 내 아이를 기말을 준비를 시켰으면 그럼 3월에는 중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3월에 중간을 하고 나면 겨울에 했던 게 온전히 남아있을까? 아이들 시험 보고 3주 지나면 백지가 됩니다. 머릿속에 다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안 하기에는 또 끝나고 7주 만에 이걸 끝내기도 어렵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2학기 과목은 어떻게 되느냐? 여름방학 많이 짧습니다. 겨울보다는 짧아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2는 2학기의 생명의 유전이 중간고사에 딱하니 있기 때문에 여름부터 한 애들은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클리닉 하는데 여름방학 되면 클리닉 바글바글 해요. 전부 다 생명책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면 얼굴이 썩어가고 있어요. 매주 올 때마다 주름이 하나씩 늡니다, 애들이.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유전을 한 바퀴 또 돌리고 이만큼 텀 주고 겨울에 이제 여름에 가면 그나마 조금 쉬운 거예요. 따라서 학습 그 대비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어머님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실제 수업의 커리큘럼은 제가 세우죠. 그건 제가 세우죠. 근데 전체 과목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놓고 빼고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세우셔야 돼요. 그 관점에서 이제는 집중해 주잖아요. 학기제잖아요. 한 학기에 끝나잖아요. 따라서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즉 중간고사 한 방, 기말고사 한 방으로 전부 다 끝나잖아요. 그때 물리학은 저기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게 킬러급이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리학은 1학기 중간고사가 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학은 어떻게 되느냐? 화학은 1학기 중간에도 힘든 게 하나가 있고 1학기 기말에도 힘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1학기 중간, 2학기 기말인데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어려운 거예요, 화학은. 그리고 생명과학은 아주 킬러는 없고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2단원만 살짝 좀 어렵다. 수준되어 있고 요게 아마 어디서 끊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리고 지구과학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저희가 지구과학을 수업 진행하는데 3월 달에 몇 플러스 6 플러스 1, 7 플러스 1 해서 중간 대비반, 무슨 대비반 진행을 해요. 근데 그걸로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돼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대부분 학교는 1학기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앞쪽에 뭐가 있죠, 어머니? 겨울방학이 있죠. 그럼 겨울방학에 뭘 시켜야 될 건지를 어머님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물화생을 했다. 그런데 물화생을 난 전부 다 학원에서 한다. 그럼 학원에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물화생을 했다. 근데 나는 보니까 애들 수학도 짜고 뭐도 짜고 하다 보니 현강 이런 거는 2개밖에 못 하겠다. 그럼 잡으셔야죠. 그럼 저 같으면 내 아이 같으면 저 물화시킬 겁니다. 근데 물화시키는데 그럼 겨울에 뭘 시킬 것이냐. 그것도 이제 어머님들이 상담 다니시면서 저희 학원 상담 다닐 수도 있고 다른 곳 상담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행여나 시간이 안 맞으면 인강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인강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강은요, 어머니 다 들으면 바보입니다.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인강은 이렇게 돼 있죠. 1차시부터 46차시. 그렇죠?
그리고 보면 몇 프로 진행했음, 봤음, 안 봤음. 또 어떤 데는 공부 좀 해 하고 문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다 봤냐?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물리학만 놓고 봐도 이게 학습량의 전체 60, 70%를 차지하거든요. 내 아이 같으면 딴 건 안 봐도 좋아. 역학만 3바퀴 돌려. 전 그렇게 시킬 것 같아요. 요즘 뭐 패스해서 엄청 싸잖아요, 어머니. 이것저것 들을 수 있잖아요. A 세모로 한 바퀴 돌려. B 세모로 거기만 한 바퀴 돌려. C로도 한 바퀴 돌려. 저 같으면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교재는 어떻게 하느냐? 교재는 안 풀어도 좋아? 그렇죠. 근데 저는 한 5권에서 10권 사줄 것 같아요. 5권에서 10권 사주고 그러면 사주면 뭐 합니까? 다 풀었나 보죠. 아니요. 이쪽만 다 풀었나? 앞쪽만 저 볼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여기 합죠. 다음 책으로 여기 합죠. 그 다음 책으로 여기 합죠. 사실 학원 교재 이런 거 빼놓고는 한 권에 그만큼 연습시키는 교재가 시중에는 없습니다.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대표적으로 대표 유형 하나씩을 이렇게 넣어놓는 것이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이 그걸 가지고 연습시키는 교재는 아닌 거예요, 어머니. 익힘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익힘책처럼 내가 활용을 하려면 2권 사셔서 풀었으면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그리고 지우개로 치우시고 다시 해. 또 풀어오면 지우시고 다시 해. 저는 수업 때 애들 이렇게 시킵니다. 이게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강 쪽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현강 갔을 때는 커리큘럼을 뭘 보셔야 되느냐. 이제 대충 보이잖아요. 저희는 8주 완성으로 물리학 한 바퀴 돌립니다. 의미 있겠습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어머니. 8주, 저는 화학 2과목을 2시간 6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하는 거지. 애가 따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따라서 겨울에 들어갈 때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걸 보세요. 나는 무슨 과목을 들을 건데 나는 물리할 거야. 그럼 겨울에 커리큘럼 어떻게 됩니까? 3월에 커리큘럼 어떻게 됩니까? 나 화학할 거야. 그럼 겨울에 커리큘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커리큘럼 아까 애매하다 했죠. 여기도 어렵다 했잖아요. 화학은 기말도 어렵잖아요. 그럼 겨울에 기말시키고 이때 중간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중간도 무지 어렵거든요. 애랑 등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1단원만 할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7주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요때 요걸 합니다. 그리고 요때 요걸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제풀이 쭉 진행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여기에서 어려운 2가지를 병행해서 간다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파트는. 그렇게 해서 그 학원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잡고 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몇 주 만에 끝나냐. 또는 수강료가 얼마 되냐. 빠지면 보강은 해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커리큘럼입니다, 어머니. 어떤 교재를 쓰냐. 자체 교재라면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명과학이면 여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럼 저 같으면 커리큘럼을 첫 번째 내 아이가 상위권이다. 그러면 이때 2단원 돌리고 계약해서 쭉 달릴 것 같아요. 근데 내 아이가 학습이 조금 빠지는 타입이다. 그러면 그냥 겨울부터 처음부터 쭉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용어가 많거든요. 용어가. 물과학은 용어의 싸움인데 물리화학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용어가 별로 없어요. 생지는 미칩니다. 쌤들끼리 세미나 한 번씩 할 때에도 생명 들으면 처음에 열심히 들으려고 딱 하다가 10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볼펜을 탁 하고 나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난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만큼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에 걔는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쭉 달리는 게 훨씬 좋은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어머님들께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진로 선택하겠습니다. 요거는 과목이 좀 많아가지고 탕탕탕탕 치면서 갈게요, 어머니. 물리 2개로 분화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학과 에너지와 그리고 전자기와 양자입니다. 역학과 에너지를 제가 먼저 보면은 역학과 에너지는 1단원
이런 그대로 역학이잖아요. 아까 물리에서도 뭐가 가장 어렵다 했죠, 언니? 역학. 근데 얘도 역학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무진장 어렵겠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건 역시 1단원입니다. 1단원. 따라서 중간고사에서 승패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물화생지에서 투 과목과 연계성이 제일 좋은 과목은 물리학입니다. 아주 관계 잘 돼 있어요. 생명은 사실 생명과학 안 들어도 뒤에 있는 사람의 유전 들을 수 있습니다. 연계성이 많지가 않아요.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인데 이 전자기와 양자는 아이들이 치를 떨죠. 특히 대학 가면은 화학과라든지 뭐 가면은 양자역학 쪽을 대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정말 다들 치를 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알죠. 이거는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과목이에요. 즉 이해가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만큼 개념 난도는 어떻게 될까요? 최상급입니다. 모든 과목 중에서 최상급이라 보시면 돼요. 개념 난도가 최상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어려우냐? 제일 쉽습니다. 킬러 파트가 없어요. 그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그나마 상급으로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즉 그 얘기는 역학, 물리학에서도 우리가 그걸 배웠고 전자기와 양자, 뒤에 양자에서 뭐 터널, 뭐 불확정성 이상한 용어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건 또 뭐야? 근데 이게 더 쉬워요. 역학이 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죠? 문제 난도라 했잖아요. 중요한 건 문제 난도. 문제 난도가 역학에서 킬러급까지 다 있어요. 얘는 중에서 상급, 많아야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눌렀네. 화투 가겠습니다. 물질과 화투를 고스란히 쪼개놓은 건데 하나는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하나는 화학 반응의 세계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개 중에서 뭐 둘 다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하나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저는 미는 과목이 화학 반응의 세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물질과 에너지는요. 1단원 어려운 거 하나 있고요. 킬러급. 2단원 학생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4단원 요것도 킬러급입니다. 기존 화투에서도. 이 파트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 쟤는 물질과 에너지고 뒤에는 화학 반응이니까 애들이 현재 화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 계산. 이게 화학이 지금은 다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세대에서 배웠던 화학, 주기율표 외우고 암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화학은 전부 다 계산입니다. 오히려 물리학보다 계산이 같거나 좀 더 많아요. 계산 자체가. 그러면 그럼 화학 반응의 세계가 계산이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에요. 계산은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박스 친 게 전부 다 계산이에요. 따라서 내가 화학에서 강점을 못 가졌다. 화학에서 계산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선택하면 힘든 겁니다. 못 따라갑니다. 1학기 중간 헥 하면서 가는 거고요. 이게 뭐지? 하고. 다음에 기말고사, 기말도 헥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반응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화학 반응의 세계는 1단원 파트, 이게 좀 어렵습니다. 개념이 좀 어려워요. 문제는 너도 좀 높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화학에서 그냥 일반 선택 과목 화학에서 요구하는 계산은 절대 아니에요. 계산 과정이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자료 해석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얘는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거 하나 빼면 나머지는 쉬워요. 그런데 기존의 화투에 없던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탄소화합물이라고. 그런데 얘는 전전전 과정에 화학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화투도 아니고 화학원에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만큼 있던 내용도 한 40%는 까서 요만큼 내려온 겁니다. 암기만 하면 됩니다. 몇 개 없어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쪽 파트는. 따라서 화학 반응의 세계는 일단은 저것만 하면 되는데 저거는 개념의 양은 적고 문제 유형은 대충 정해져 있고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살짝 힘들다.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은 나머지는 편하게 가는 겁니다.
생명과학 쪽 가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세포와 물질대사 그리고 사람의 유전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와 물질대사 제가 생명 강의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생명과학쌤을 불러가지고 대략 40분 정도 진지하게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포와 물질대사 그때 가서 하면 된답니다. 예,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났어요. 선행은요? 절대 필요 없어. 그럼 겨울에 볼 필요 없어. 만약에 3학년 1학기에 하게 되면 3월에 하면 돼. 문제 난도 중, 개념 난도 중, 양도 중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희한하잖아요. 잠깐만, 일반 선택에서 생명과학도 쉬워졌대. 그런데 2과목 진로 선택 두 중에서 애도 그냥 그때 가서 대충 보면 된대. 그럼 그만큼 어려운 게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생물의 유전입니다. 1단원 킬러, 2단원 킬러, 3단원 킬러입니다. 그런데 저 킬러가 어떻게 결합이 됐냐? 기존의 생명과학 1에서 킬러로 다루는 파트 플러스 생명과학 2에서 킬러로 다루는 파트가 합쳐졌습니다. 땡땡땡. 셋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물의 유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머니. 나는 생명과학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앞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무조건 저 생명과학 2개는 다 해야 돼. 나는 사람의 유전은 꼭 해야 돼. 생명과학 2개를 꼭 해야 되는 애들은 어느 학과 지망생이죠? 공대입니까? 의대입니까? 뭐 집단이 달라요? 의대하고 그쪽 상위권 애들은 이거 다 선택할 거 아니에요. 나 바이오 계열로 가고 싶어. 이쪽 선택할 거 아니에요. 사실 바이오는 앞쪽이 좀 더 가깝습니다. 이것도 뭐 관계되어 있겠지만. 그런데 방금 어머니 설명 들었는데 내 아이는 생명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건 어렵고 저건 쉽다고? 그럼 나 저거 앞에 거 물질 그거 하지 뭐.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모집단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진로 선택 가면 숫자가 주는 건 어머님들 다 아실 거고 그 내에서 등급 경쟁을 해야 되는데 모집단이 다르잖아요. 근데 내용은 미친 듯이 어렵대잖아요. 따라서 생명과학쌤하고 남은 30분 동안 진지하게 한 내용이 뭐냐? 커리큘럼을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만약에 3학년 1학기에 유전이 있고 그리고 애가 그 과목을 해야 된다 치면 예비 고3 올라가는 겨울부터 빡세게 달리면 된다. 왜? 10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에 생물의 유전이 있고 내 아이가 그걸 선택해야 된다 치면은 여름부터 준비는 늦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2 올라가는 겨울에 한 바퀴는 돌려야 된다. 그래야지 여름 갔을 때, 여름부터 했을 때 조금 그나마 숨통은 안 튑니다. 똑같이 헥 해도 포기는 안 할 거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 모든 과목 중에서 최고 난도는 제가 감히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시스템. 근데 어머니 그 지구과학은 저도 잘 모르고요. 그렇죠? 이거 선택하시는 어머님들도 진로 선택에서는 많지 않으실 것 같고 만약에 내 아이는 꼭 저쪽에 길이 있어가지고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치면 학원으로 개별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학 선생님을 1대1로 매칭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할 수 있도록.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구 시스템 과학은 킬러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로 선택에서 지구는 킬러급은 없다. 그러면 여기 지구 시스템 쪽에서는 그나마 힘든 파트가 여기 플룸 구조 운동. 요게 좀, 즉, 중간고사범위죠. 그게 조금 어렵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성 우주과학이, 이거는 애들이 문제가 많이 어렵다기보다도 아이들 자체가 조금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특히나, 어머니 그 지구과학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을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원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물리밖에 없다가 물리에서 분리된 과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리하고 연계성이 되게 많아요, 지구과학은.
근데 그 중에서도 물리적인 개념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파트가 뭐냐? 물리적 사고를 많이 요구하는 파트가 요 행성우주과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리 쪽에 좀 재능이 있고 또 그쪽 항공우주라든지 그쪽 관련으로 가고 싶다 하면 물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는 게 좋죠. 아마 학습하는 데에도 많이 아마 이점이 있을 겁니다. 예, 조금 빨리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요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습 난도와 시기별 난도 한번 볼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 번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찍으셔도 좋습니다만. 물리 쪽을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갈게요. 진로 선택 물리에서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가 있는데 역학과 에너지는요, 물리학과 연계성이 최고입니다. 즉, 그 얘기가 뭐냐? 나 물리학에서 일단은 역학을 다 잘했어. 재미있어. 흥미있어. 성적도 잘 나왔어. 나 중간고사 잘 봤어. 그 아이들은 이 과목 선택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진행합니다. 되게 별거 없어요. 물리는 좌우만 따지면 쟤는 상하까지 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개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말을 살짝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물리학에서 1학기 중간고사 나 망했어. 이거 선택하면 똑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걸 어머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쪽보다 문제 킬러급은 훨씬 낮아요, 어머니. 훨씬 낮아요. 따라서 내가 이 물리 둘 중에서 둘 다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둘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 하면 이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물리 진로 선택을 둘 다 해야 되겠다라고 치면 이걸 미리 보기보다도 물리학에서 역학을 정말 빡세게 놓으시면 됩니다. 많이 해놓으세요. 많이 해놓으세요. 화학 가겠습니다.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물질과 에너지가 아이들 수업을 공부를 시켜보면 헉 이렇게 가면서 중간 기말을 쭉 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헉 이렇게 중간 기말을 갑니다. 그런데 화학 반응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중간고사 이렇게 가요. 앞쪽만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 수업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제가 그 파트는 제가 해결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치면 저는 이쪽이 추천. 1년 동안 해서 조금 편하게 갈 거다.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둘 다 해야 된다면 뭐 화학 잘해야 됩니다. 화학에서 1학기 중간고사 못하면 위에 건 추고도 못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1단원이거든요. 화학은 4개 단원인데 1단원 못하면 쟤는 추고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전부 다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밑에는 그 베이스 별로 없습니다. 생명 가겠습니다. 쉽답니다. 미리 안 봐도 된답니다. 학기 중에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물의 유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진로 선택 8개 과목 중에서 난이도가 최고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이 2학기에 깔려있냐 3학년 1학기에 깔려있냐 그거에 따라서 어머님들 커리큘럼 짜실 때 꼭 참고하셔서 짜세요. 정말로 유전 애들 시킬 때는 물리는요. 역학시키잖아요. 선행을 시키든 뭐 수업을 하든 막 진행하잖아요. 매우 심플해요. 포기해버리면 끝이에요. 애들이 포기합니다. 화학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갑자기 뭘 하고 이상한 게 나옵니다. 학교 수업 듣다가 처음에 포기하고요. 그래도 한번 해볼래 하다가 1학기 중간고사 일단은 시험 보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한 반에 50%가 포기합니다. 그런데 2개 포기했으니까 남은 2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 쪽은 포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생명과학, 현재 고2 애들 생명과학에서 유전 파트 애들 하는 거 보면 포기는 못 하겠고 하려고 하니 죽겠고 그러면서 하면서 가는 게 이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어머니들이 잘 짜놓으세요. 지구 시스템과학, 지구과학은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면 위쪽이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와 한계된 건 아래쪽이다. 행성우주과학. 근데 내가 물리 쪽이 뭐 그다지 물리 쪽 개념이 필요가 없어도 돼. 그 과목은 바로 위쪽 지구 시스템입니다.
아주 특별한 학과 외에는 저는 아마 생기부 쪽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치면 위쪽 할 것 같아요. 중간 기말 학습 난도는 제가 지구과학은 빼고 하겠습니다. 좀 짧아서요. 그래서 물투, 화투, 생투 이렇게 있는 걸로 따지게 되면 저기 주황색이 난이도가 좀 있는 거.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건 좀 헉헉대면서 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한 중급 해설. 그래서 생명의 유전은 중간 기말이 다 어렵고,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는 중간만, 그리고 화학 반응의 세계도 그냥 중간 정도만, 나머지는 다 편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뭐 3학년 1학기에 그 해당 과목을 선택했는데 1학기 중간이 뭐 어려운 게 하나가 떡하니 있더라. 그럼 겨울에는 이것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쪽 파트만. 축하드립니다. 파트 1 끝입니다. 분석 끝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제가 내용을 이제 함께 저랑 같이 공감 대충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웃으면서 즐겁게 할까 하다가 아니야. 이게 조금 공포 마케팅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오바스럽지 않다라고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베이스로 그러면 이제 제목은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시험 대비를 할까? 결국에 등급이라는 건 학습량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아이의 학습량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시간표를 또는 학원을 또는 과목을 결정을 해줘야지 애들이 고2, 2학기 넘어가면 아예 말을 안 듣습니다. 과목이든 뭐든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그럼 지금 이제 고1이 고2까지 어떻게 내가 애를 좀 잡아줄까? 그럼 거기에 염두에 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실제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전제를 조금 한번 살펴보자고요. 고교 학점제라면서요. 근데 제가 하나 써놨잖아요. 첫 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선배가 없습니다. 앞서서 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험이 어려운가, 쉬운가, 그리고 과연 진도를 다 끝낼까? 이 과목을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내용 하는 건 아닐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특히 생명과학은 일반 선택에서 생명과학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장담을 하죠. 학교에서 그 내용 다 못 끝냅니다. 지금도 집중이수로 하는 학교들은 그 내용 못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전보다 양이 좀 더 늘었거든요. 외워야 될 양은. 따라서 이 첫 해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측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 어줍지 않게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 다 아는 거지만 시험 범위는 확실하잖아요. 예측이 아니죠. 넓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시험 범위가 넓어지면 그럼 이게 단순히 넓어졌으니까 공부할 부분이 많아지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2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신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항수가 줄 거다. 뭐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 범위에서 10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젠 이 범위에서 10문제를 내니 어머 N은 킬러고 N은 킬러가 아니래. 그럼 전에는 킬러에서 10문제 나오는 게 이 범위니까 5개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렇죠? 따라서 고난도 영역의 출제 문항수는 상대적으로 좀 감소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줄면 공부하기는 좀 편해지겠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난이도예요. 학교에서 문제 난이도를 쉽게 내면 지금 안양여고는요 집중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봤던 그 기출문제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1단원, 2단원이거든요. 그 문제 난이도가 요 근처 학교 뭐 부흥, 신성, 진짜 어려운 양명여고 뭐 등등 학교 난이도의 6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쫙 예쁘게 나뉘어져요. 어쨌든 시험이라는 건 그렇게 등급 나누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난이도는 감소할 거다.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 뭐 두 가지 이 예측을 난이도가 쉬워질 거야. 공부하긴 그나마 범위는 넓지만 좀 쉽겠네. 이거를 흔드는 한마디가 있어요. 이거잖아요.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해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교과서 바뀌었죠. 제가 이전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
일전에 한 몇 년 전에 양명용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그게는 좀 너무 극단적이어서 확 오실 거예요. 애가 1단원에서 앞쪽 소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야, 네 빤스는 비단으로 만들었어? 아니면 나일론으로 만들었어? 합성 섬유야? 천연 섬유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보고 외우면 되는 거. 아주 심플한 거. 에탄올은 뭐 할 때 써?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로 따져도 2페이지, 3페이지 교재에서도 쓰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프린트를 50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쪽 파트 하는데 쌤 학교에서 이걸로 수업한답니다. 아니 거기에 할 내용이 뭐가 있다고 살펴보니 현행 교과, 그 교과에 없는 내용들이 90%인 거예요. 그럼 그 없는 내용은 어디서 왔지? 살펴보니 전 교과서, 그리고 전전 교과서, 그리고 제가 여기 학원 오픈했을 그 시점에 그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싹 쓸려 있어요. 야, 니들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쌤한테 물어봐. 이거 시험에 낼 건지 안 낼 건지. 씩 웃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대비는 다 해줬어요. 다 할 수는 없어서 나올 확률이 높은 걸로만. 극단적이죠. 그런데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교과서가 바뀌면 첫 해와 둘째 해와 길면 세 번째 해, 그리고 일부는 지금까지도 전 교과서 내용을 내요. 빠졌지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1년, 2년 갈수록 양이 좀 줍니다. 첫 해만 많고 그 다음에는 조금 손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봐요. 근데 그게 왜 주느냐 잘 살펴보면 수능을 보기 때문에. 수능 문제가 나온다는 건 뭐죠? 이쪽 파트는 이것만 하면 돼. 문제 자체로서의 가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전의 내용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 됐으니까 어쨌든 등급만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그 난도 조절이 과연 쉬울까? 일례로 작년에 충은고 같은 경우가 작년입니다. 물리 선생님이 아주 열정적이세요. 학교에서. 그래서 수업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고 아이들이 질문이 있는 것들은 항상 폰으로 답 다 해주시고 문제 해설 영상까지 찍어서 링크도 다 보내주시고 그 정도로 열정적이세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 딱 출제를 하면서 야 평균 75는 맞출게. 출제를 했습니다. 평균 30을 나왔습니다. 어려운 파트는요. 이 아이들 모집단의 레벨을 몰라요. 이 모든 학교 중에 이 주변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 레벨을 제일 잘 맞추는 학교 1위가 백연고입니다. 백연고는 제일 잘 맞춰요. 문제도 왜냐하면 문제를 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내거든요. 아마 백연고는 바뀐 다음에서도 그 문제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외에 대부분 학교는 고3 수능 보면 평가원이라는 시험을 보거든요. 평가원 시험을 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보는 평가원 시험 보는 하나가 올해 시험에 응시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 과정이 없으면 어차저차 해서 1등급이 안 나와도 욕먹고 너무 어려워서 이야 해도 욕먹는 겁니다. 그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학교 내시는 매년 학생들이 계속 바뀌면서 올라오면서 그 레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또 쌓여봐야지 학기제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내면 얼추 이렇게 나오겠거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무작정 쉬워진다라고는 감히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비 고1 어머님들 이 간담회를 하면 그때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내신 문제 난도 변화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증가하니까 이거는 난도 하향 요소입니다. 문제를 더 넓게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취평가 A, B, C, D가 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학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몇몇 학교는 현재 이게 좀 되게 극단적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요.
신성고는요, A가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전부 다 A예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B, C, D, E 이렇게 가고 정반대에 있는 게 양명요고. 양명요고 A 거의 없고요. 이렇게 E로 갑니다. E가 70%입니다. 65%가 넘어가요. 아이들이 중간 보고 포기해버려서 그래요. 그 경우는. 그리고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 전부 이것이 난도, 문제 난도는 쉬워질 거다.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문제 난이도를 지금처럼 낸다? 그럼 애들 답 없어. 애들 아마 중간고사 보고 전부 다 포기해버릴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학기 중간고사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어느 학교는 평균이 20몇 점 나왔다고. 저기 이번에 신성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험 봤는데 60점 나오니까 3등급이랍니다. 그렇게 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난이도 문제를 가지고 범위 넓게 한다고? 그럼 애들 평균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낮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학습 범위에다가 첫 해이기 때문에 어머님 첫 해잖아요. 아, 우리 학교 시험이 야, 나 지금 여기 배군고인데 앞서서 시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집중이술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안양여고는 축복받았죠. 이걸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집중이수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걔들이 그쪽은 표본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표본이 없잖아요. 그럼 없으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킬러급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는 기존에 낸기도 했었는데 그럼 내 아이는 요만큼만 공부시킬까? 그럴까요? 내가 목표가 2등급이야. 2등급까지만 가면 좋겠어. 그럼 위에 거 포기 전략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난 안정적인 1등급 나와야 되겠어. 그럼 어머님들도 여기까지 시키실걸요? 시험을 아직 안 봤잖아요. 따라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 체감 난이도는 좀 증가하지 않을까. 저희도 쌤들끼리 얘기를 해도 제가 물리쌤한테도 물어봤어요. 정스필쌤한테도. 쉽게 나온답니다. 쉽게 나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콕 찍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 안 풀릴 거야? 동공이 흔들려요. 잠깐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로 세 번째로 선행학습의 역량. 매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선행학습 여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범위가 좁을 때는요. 특히 우리 겨울에 스타트돼 있으면 겨울 시간 길기 때문에 애들이 선행학습해도 나 했고 나는 안 했어. 근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매우 잘 되는 친구는 이걸 역전하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공부라는 게 학습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좁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중이수로 돼버렸기 때문에 범위가 넓지 않아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과연 좁힐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범위만 따지고 보면은 좁히기 어렵다라고 보이지만 아까 본 것처럼 물리는 몇 단원이 어렵죠? 1단원 역학입니다. 근데 기존에서 1단원 역학밖에 시험 안 받고 그게 어려웠어요. 따라서 겨울에 스타트하는 그걸 쭉 달리면 되는 겁니다. 화학은 1, 4가 어렵죠. 기존에도 1, 4였어요. 겨울에 1단원밖에 안 했습니다. 생명과학은 쉬워졌다면서요. 지구과학은 시험 때만 딱딱 몇 회에서 맞춰도 어느 추 점수 나올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범위가 넓어졌지만 그 차이는 현재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봤지는 거의 한 90%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행에서도 영향이 두드러지는 영역이 있거든요. 저기서 저 영역이라는 건 어머니 물리 선행, 화학 선행, 생명 선행, 지구과학 선행이 아니에요. 제가 예비고에 올라올 때 처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손 들라고 합니다. 화학 한번 본 사람 손. 저는 의외로 많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에 꽉 채워서 수업을 하면 한 6명 듭니다. 아마 샤이 2명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럼 그중에서 2바퀴 이상 돈 사람 손 하면 한 2명 정도 들어요. 3바퀴 이상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선행의 얘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제대로 된 선행을 한 아이가 있어. 걔가 최소 2바퀴를 제대로 했어. 그 아이를 넌 한 번도 안 했지? 넌 걔를 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현실이에요.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꺾을 필요는 없어. 왜? 차이만 줄이면 되니까. 따라서 그 차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이라는 게, 화학이라는 게 양이 무궁무진해서 돌 때마다 이렇게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완만해져요. 고3들도 처음에 재수생하고 수능 시험 보면 점수가 이렇게 차이 나요. 9월달 되면 붙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차이를 쭉 좁히는데 이 선행의 영역이 두드러지는 영역은 뭘 얘기하느냐? 물리나 화학이다 이 과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목 내에서 어느 파트, 특정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화학이면 제가 화학 가르칩니다, 어머니. 그래서 화학 좀 얘기할게요. 자꾸 물리만 얘기하니까 화학 어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일단은 저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일단은 이 차이가 극명하게 두드러져요. 엄청나게 두드러집니다. 그럼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게 실제는 무슨 뜻이냐? 숙제를 내줍니다. 50문제 딱 내줘요. 잘하는 애 40분이면 다 풉니다. 40분 더 할까? 그래서 100문제를 풀어요. 처음 하는 애 50문제 줍니다. 2시간 동안 10문제 풉니다. 학습 효율과 연관이 돼 있어요. 따라서는 그런 정도가 차이 나는 게 일단은 물리도 역학, 생지는 모르겠습니다. 생명에서 사람의 유전이 빠졌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물리화학에서 역학 그게 차이가 크고 화학에서는 일단은 이 차이가 커요. 나머지는 어머니 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물리를 4바퀴 돌렸어. 나 물리 처음이야. 근데 2단원 들어가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즉 이 얘기는 엉덩이 힘으로 이렇게 극복 가능하다 이겁니다. 붙어버려요. 제가 지금은 애들이 2단원, 화학에서 2단원 하거든요. 2단원은 쉽습니다. 할만해요. 거기에 하나, 둘, 세 명이, 4명이 그 영적을 준비한 애입니다. 과학 엄청 했어요. 그 중에 2명은 지금 계속 수능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단원 되니까 테스트 보잖아요. 점수가 걔가 90, 100, 90, 100. 처음 본 애도 90, 100, 90, 100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내 아이를 내가 선행을 시키겠다 치면 물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돌리시겠어요? 그 영역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세 번째는 고민이 이거죠. 진로 선택 과목. 이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3학년에 다 배치가 돼 있었고 성취도 평가였기 때문에 안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2학년 2학기에 있으면 기존에는 나 물리 선행했어. 그걸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버팁니다. 1년을 버티죠. 지금은 한 학기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2학기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과목으로 나눠보자고요. 물리는 연계성이 제일 좋다면서요, 어머니? 푸과목하고 연결이? 그러면 내 아이가 물리에서 역학을 미친 듯이 해서 중간고사 잘 보고 강점이 딱 생기고 애가 좋아해. 그럼 그대로 선행 없이 역학과 에너지하고 연결해서 가면 됩니다. 따라서 진로 선택에서 2학기에 그게 있다? 물리하고 그걸 한다? 고민하지 마세요. 물리학을 시키세요. 물리학을. 그러면 화학. 아까 화학 반응의 세계 일단은 그게 어렵다 했지만 그거는 그 한 부분만 어렵지 그거는 수업 중에서도 해결이 돼요. 그 자체는. 그러면 앞쪽에 물질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왜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화학에서 1단원이 안 되면 그거는 죽어도 못한다. 화학만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뭐죠, 어머니? 생물의 유전. 그래서 그거 하나만 어머님께서 진로 선택 선행은 염두에 좀 두시면 됩니다. 2학년 2학기에 생물의 유전이 있다고 치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비고에 올라가는 겨울에 그 겨울 타임에 내가 과학 공부를 어떻게 내 아이를 배치시켜서 달릴지를. 이제 그때 밸런스는 다른 과목들하고 다 맞추셔야 되겠죠, 어머니? 그러면 이제 지금 베이스로 다 깔아놨으니까요. 이제 시기별 과탐 1등급 학습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무리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학년 내신의 시작은 저는 1학년 2학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학년 1학기는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갔고 학교 적응도 해야 되고 수학이고 딴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통합과학 내신도 따야 되잖아요. 선행 잘해서 뭐합니까? 통과 내신이 박살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1학기 때 한 바퀴 돌렸으니 대충 감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학년 2학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땐 시작이라고 봐요. 기존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과 수업을, 커리큘럼이 통과 수업을 하면서 여름에 통과를 끝내요. 2학기 통과를 끝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그 반에서 선행을 함께 병행을 하면서 통과를 이렇게 돌려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반도 있고 선행반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꼭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요. 선행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다른 과목 때문에 힘드시면 수학 때문에 힘드시면 수학하세요. 선행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예비 고1 올라올 때도 뭐 과탐 통합과학 말고 딴 거를 더 했을 때에도 수학 더 하라고 제가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 개든 두 개든. 안 그러면 2학년 올라가서 아마 애들 미칠 겁니다. 집중이수로 3개까지 때려 넣으면 애들 정말로 과탐 때문에 미쳐버려요. 그러면 누가 선행을 안 해도 되느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준비 끝나네. 안 해도 됩니다. 참. 내 아이가 여기 목표가 있어. 뭐 스카이라고 합시다. 뭐 의대도 있어. 그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으면 제가 평촌 왔을 때 좀 특이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8학군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사 생활도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제일 특이하게 봤던 게 고1 때 왜 수능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고1 모의고사 봅니다. 고2 때 왜 수능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고2 모의고사만 봅니다. 저 학력고사 했을 때에도 저 고1 때 학력고사 봤거든요. 고2 때도 봤고. 그리고 서울은 당연하고 일로 올 때쯤 제가 또 일산에도 출장 나갔었는데 그때 고양이고 명덕이고 그 아이들도 수능 봤거든요. 고1 때 모의고사가 과연 나 수학에서 1등급 나왔다. 그게 자기 위치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이잖아요. 고2 때 모의고사가 어떤 애 고2 모의고사 봤는데 쌤 덕분에 화학 뭐 50점 맞았어요. 한 개 틀렸어요. 그래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자기 등급 아니거든요. 고2 때 화학 1등급 나온 애가 수능 보면 4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시키고 있으시면 올해 수능 보세요. 평가원 하면 보세요. 국어, 수학 보세요. 과탐까지는 안 봐도 되니까. 어차피 이건 통과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봐서 현재 고1인데 수능 시험을 내가 시간 딱 맞춰서 내 아이 시켰더니 와 4등급이래.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쪽 준비를 어떻게 시킬 건가?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건가? 커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2학년 때 딱 보면 그 등급이 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겨울 준비 시키시고 그 급이면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쌤, 저는 대학 자체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질문을 올려놨는데 대학 입시에서 과탐의 중요성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대학은 뭐가 결정하죠? 수학. 합격은 뭐가 결정하죠? 과탐. 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즉 수학이 안 나오고 하면은 국영수가 안 되면은요. 내가 이쪽 대학 그룹을 가고 싶다. 그 대학 그룹에 지원을 못 해요. 그런데 그걸 지원했으면 그 아이들은 그 급은 다 비슷합니다. 남은 요 몇 점 가지고 왔다 갔다 합격, 불합격 결정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과탐이에요. 우리 아까 오기 전에 위해서 이거 들었어? 어떤 라인 타고 왔어? 그리고 어느 정도 등급 나와? 그럼 네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야? 과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걸 빨리 먼저 잡아야 돼요, 어머니. 세 번째는 2학년 때 과탐에 많은 시간을 내 아이는 할애할 수 있어. 국어학원 뺄 수도 있어. 수학 안 보내도 돼. 난 과학만 주구장창 시켜도 돼.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과탐 준비할 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내신 준비할 때. 사실 제가 좀 빡시게 시킵니다. 애들 시킬 때 엄청 빡시게 시켜요. 지금 화학이 기말고사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되게 쉬운 파트인데도 애들이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닙니다. 나 화학이 제일 어려워. 수능에서 화학 선택 안 할래.
그 정도로 시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2학년 때 집중 예술로 3과목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다른 과목하고 겹쳐서 뭔가를 더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있죠. 걔들 과탐 과제 한 개도 안 해올 겁니다. 전혀 안 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좋아. 내가 2학기 때 선행을 한다 치면 어떤 과목 어느 영역을 집중해야 되는가. 이제 대충 우리가 결정 나왔잖아요. 2개를 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뭘 하죠 뭐.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내 아이 진로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물리학에서도 전체 다 돈다? 근데 1학년 2학기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어머니. 여유가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때는 물리도 한번 싹 돌리는 게 좋고, 그리고 화학도 한번 싹 돌리는 게 전 좋습니다. 단 비중을 좀 달리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리 쪽을 내가 돌린다 쳐도 그 파트마다 1대 1대 1이 아니고 역학 비중을 좀 더 많이. 학원에서 네가 수업을 듣는데 또는 인강을 듣는데 문제집이 좀 모자라? 내가 2권 더 사줄게. 했을 때에도 추가로 문제 푸는 거는 그쪽 특정 파트만.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화학은 또 물리하고 공부 방법이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화학 쪽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거를, 제가 화학이잖아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계산.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내 아이가 연산이 조금 약하다. 여기서 말하는 연산은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사칙 연산. 사칙 연산. 2자리 정도까지. 뭐 길면 3자리까지. 그게 약하다 하면 구몬 수학 시키세요. 초등거 꼭 시키세요. 인터넷 뒤지면 쫙 나옵니다. 챗 GPT 다운받아서 100문제만 만들어줘. 답도 밑에 적어줘. 해서 그걸 시키세요. 수업할 때 이거에 발목 잡혀서 아예 스타트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매년 10% 정도 나옵니다. 저게요.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쓱쓱 해서 시간 내로 애들이요. 내신 점수가 왜 20점대냐. 시간 내로 못 푸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발목 잡는 것 하나가 저 연산입니다. 근데 그 연산은 보통 그래요. 그 연산이 약한 아이들 보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하고 통화를 한 번씩 할 때에도 우리 애가 수학학원에서도 다른 학원에서도 지금 몇 년째 연산이 약하다고 지적을 받아요. 아시면서 왜 준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짧게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어머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15분씩 시키세요. 지금 저기 신성고반 어떤 애 학생 하나도 연산이 약해요. 그러니까 연산이 그게 약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참 막 설명하고 그래서 요것이고 이래서 27 나오고 얼마 나온다 했는데 그 숫자가 27이 왜 나왔지? 그냥 빼기 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 사고가 정지해버려요. 그리고 실제 시험 가서도 실수 또 시간 좀 시험 가면 또 막 이렇게 풀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연산은 정말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그 연산을 꼭 시키시고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된다 치면 2학년 겨울 끝날 때까지 2학년 겨울 끝날 때까지 기본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타입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친 듯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자, 체크 문제 풀어봐 시간을 줍니다. 쫙 풀죠. 자, 다 푼 사람 그럼 다 풀면 지우라고 시켜요. 싹 지우고 다시 풀라고. 그리고 다 풀면 또 싹 지우고 다시 풀라고 시킵니다. 아이들은 다시 풀면 동그라미만 봐요. 그리고 틀렸으면 틀린 것만 봐요. 그리고 틀렸는데 계산 실수해서 삼각형 칠하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아무것도 안 봅니다. 계속 반복시키세요. 화학은. 기본 계산 아주 고난도 문제 다 빼고. 근데 반복시킬 때 그러면 내 아이 풀 때마다 답이 몇 번인지 알아. 그럼 난 뭘 봐야 돼? 아니죠. 풀이 흔적을 계속 지워야 됩니다. 풀이 흔적을 계속 줄이는 쪽으로 계속 학습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요. A는 B고 B는 C고 C는 D니까 A는 D다를 다 써서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아이는 요 정도 4단계까지는 머릿속에서 돌리는 친구가 있어요. 요 급을 2학기부터 해서 겨울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 난이도 높은 거는요. 이런 거잖아요. A, B, C, D, E
1, 2, 3, 4, 5, 가나다라마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게 상급 또는 고난도 문제인 거예요. 그 유형들 문제. 하나하나 찝는 아이는 요것 찝고 이것 찝고 이것 찝다가 앞에 거 잊어버려서 진행을 못해요. 문제 풀 때에도.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시중에 문제집에 많지가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그런 것들이 문제집마다 대표 유형이다 또는 기본 개념이다 해서 나와 있거든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 권 사서 그 부분만 계속 연습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는 저기 학원 교재는 저희가 그 대외 빕니다. 외부에는 안 팔아요. 학원 교재는. 그런데 학원에 찬사이언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강 사이트. 거기서는 누구든 주문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쓰는 그 교재 중에 하나는 그렇게만 해놓은 교재가 있어요. 1단원만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권 사서 그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거 사가지고 나중에 돌리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학원 수업할 때 겨울에 진행하는 교재예요. 그거는. 예비 고의로 올라가겠습니다. 예비 고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물리학 라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 아이는 물리학 쪽으로 라인 타고 가야 된다. 그럼 예비 고의 겨울에는요. 아까 쭉 말씀드린 거 대충 이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는 일단은 역학만 파시면 됩니다. 딴 거는 눈 돌리지 마세요. 일단은 역학만 판다. 다른 거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학기가 되면 나머지 시험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머지는 역학 끝났으니까 그 역학은 계속 문제 난이도 올려가면서 계속 누적 시험. 매번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럼 3월부터 시험 보면 매주 보면은 8회를 볼 겁니다. 아마 겨울부터 봤으면 더 많이 봤겠죠. 그러면서 실전 감각 계속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도를 들어가면은 요게 아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최상이 될 거고 그럼 진로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내가 역학과 에너지를 선택했다라고 치면 저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된 친구는 일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나머지 전자기 영양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두 과목 미리 학습할 필요는 전혀 없다. 화학입니다. 화학은요. 아까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화학은 기존에 1, 4가 어려워서 그래서 1단원은 겨울방학이 있었고 4단원은 2학기 여름뿐 아니고 2학기 전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집중 이수로 한쪽에 몰려버렸기 때문에 1단원 끝나고 그 다음에 7주 후에 어려운 4단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커리큘럼은 제가 추천 커리큘럼은 겨울에는 중간고사 범위까지를 한 바퀴 다 돌리는 게 좋아요. 참 다행히도 2단원 내용이 매우 적습니다. 엄청 적어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동상고 100점 만점 46명 나온 시험이 있다. 그게 2단원입니다. 2단원. 양이 너무 적어요. 3주면 내용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겨울에 다 돌리고 그리고 3월부터는 계속 모의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모의 시험 볼 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4단원에서 어려운 파트를 병행해서 가는 게 좋아요. 내 아이 인강시킬 거야. 그러면 저렇게 계획 짜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문제 계속 풀리시면서 3월부터 4단원에서 어려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중화반응과 양적관계라는 게 있어요. 중화반응과 양적관계. 아마 거기도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4단원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파트, 역학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파트 딱 하나만 딱 뽑아서 매주 조금씩 병행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끝나고 남은 7주 동안에 나머지 후반부를 대충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 학습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한 과목 해야 되겠다 하면 화학 반응의 3개예요. 저 믿고 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 의대가 목표야. 근데 화학은 하나만 할 거야. 그런 데는 없겠지만 가장 연계성 있는 과목이 또 화학 반응의 3개입니다. 근데 요게 좀 이해가 낮다. 나 화학 했는데 진로 선택해서 화학 한 개는 해야 되겠는데 나 이쪽 화학이 조금 힘들어 라고 하면 차라리 물질과 에너지를 선택하고 거기서 어려운 문제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1등급 전략은 아니죠. 근데 차선으로 2등급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킬러 문제 그것만 버려도 난이도가 쭉 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 킬러급 문항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나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싹 달려도 되는 겁니다. 역시 예비학습 필요가 없고. 생명과학은
예비고일 올라갔을 때 생명과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은 2단원 먼저 보고 그래요. 그 다음에 3월부터 진도 따라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2단원은 한 반복 학습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하위권이다라고 치면 2단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처음부터 가게 되면 겨울에 2단원 볼 때 헉헉될 거고요. 3월에 용어 학습할 때 또 계속 헉헉될 거예요. 오히려 악효과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쭉 진행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난도 문제는 똑같이 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진로 선택은 자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생물의 유전은 언제 깔려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라. 우리 학교에서. 생물의 유전을 내가 해야 되겠는데 2학년 2학기다. 그럼 예비 고이 겨울에 스타트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3학년 1학기다. 그럼 그때 가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입니다. 통합과학까지 짧게 말씀드리면 통과는 아직 시험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예시문항은 나왔지만 사실 이전 과정에서도 예시문항 나왔을 때 그 문항 그대로 난이도가 된 적이 없어요. 시험 볼 때 그리고 매년 볼 때마다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특정 지역으로 딱 점점 수렴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예비 문항 가지고 야 난이도가 어떻게 되겠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 봤을 때 아이들 등급은 나눠야 되겠고 그럼 거기에서 어려운 건 킬러잖아요, 어머니?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럼 킬러 파트가 어디냐? 그럼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킬러 파트는 물리에 해당하는 중력장. 1학기 아마 여러분 어머님도 그 애를 기말고사 범위였던 것 같던데. 그 다음에 2학기에 나오는, 통과2에 나오는 중화 반응.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외에 유전자 조합. 생명과 관계에 된 것들.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어머니?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융합형 문제를 내겠다. 이전에도 융합형 문제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융합형 문제가 과연 킬러급으로 어렵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해보니까 평이하느냐? 그건 까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렵게 낼 게라고 해도 저희는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컨텐츠나 수업 그게 없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 봐야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상이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의 역학이고 화학에서 반응 계산이고 그리고 생물에서 DNA 그쪽 관련이면 진로 선택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킬러가 더 쉽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합과학은 언제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하면 상위권 이과다. 한 1, 2등급 하자고요. 그러면 예비 고3 겨울에 가볍게 전체 내용 돌리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한 바퀴. 예비 고3 겨울에 한 바퀴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킬러가 어려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틀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했었지. 공부한 지 1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바퀴 짧게 돌리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내신에 계속 집중시키세요. 그리고 여름부터 다시 모의고사 타입으로 가면 요 전략이 언제 쓰던 전략이냐. 옛날 6차 때 공통과학 때 하던 그 전략입니다. 그때 저런 식으로 계속 시켰어요. 그때는 공통과학, 공통사회로 과목 시험을 봤었으니까요. 수능을. 그런데 만약에 중하위권이다. 내신이 3 넘어간다. 그런 경우는 아싸리 처음부터 통합과학을 쭉 진행하는 게 낫습니다. 3학년 올라가자마자 아예 지금 수능 화학반, 수능 물리학반 있는 것처럼 1년 과정으로 쭉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실제 수능 갔을 때 9등급제 수능에서 2등급 안쪽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20분이면 끝날 거라 했는데 15분이 좀 오버됐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전체 오늘 설명회는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